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오늘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는 글로벌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차트가 이건데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의 순환 변동치가 정확한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100이라고 하는 게 기준선이에요. 경제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선이고 그 100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경제가 나쁘다. 많이 내려가면 이제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되겠죠. 100 위에가 되면 경제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00 위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나쁘진 않아요. 좋긴 한데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계속 쭉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6월, 7월 정도가 코스피가 3,300 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난 이후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순환 변동치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움직임하고 거의 똑같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림에 그려놓은 것 중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2001년,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요 시기, 그리고 2020년 글로벌 팬데믹, 2020년 이제 봄이죠. 3월, 4월 정도에 음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의 음영 표시는 굉장히 좀 짧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요거는 미국 경기를 기준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경기 침체는 굉장히 좀 짧았습니다. 불과 한 2달 정도였고 2008년은 좀 길었고 2001년도 조금 길었고 그렇죠. 근데 요 시기를 제외하고도 경기라고 글로벌 경기라고 하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을 합니다. 100 위에 갔다가도 100 밑으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경기 침체 사이에서도 소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기의 이 짧은 순환 움직임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차이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경기 침체가 아니면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는 2001년, 2008년, 그 다음에 2020년 주가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경기 침체다. 이거 경기 침체일 것 같다. 그러면 미국 주식이라도 기다려야 되죠. 사면 안 됩니다. 더 가격이 내가 살 수 있는 싼 가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해 나가는 건 아니죠. 근데 한국 주식도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국 주식도 경기 침체만 아니면 맨날 매수냐? 그건 아니고 한국 주식은 이 작은 소순환을 따라가요. 미국 주식은 이 소순환 국면에서 경기 좋을 때 주가 올라갔다 경기 나쁠 때 주가 떨어졌다가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주식은 이 소순환 경기 좋았다가 나빠졌다 좋았다가 나빠졌다고 하는 이 짧은 1년, 2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소순환에 코스피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그것도 20, 30%씩 굉장히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반복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도 작년 6월, 7월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기 선행지수로 보게 되면 작년 6월 달이 고점이었고요.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로 보면 작년 7월 달이 고점이었는데 그때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있는 게 경기 선행지수하고 똑같아요. 근데 미국은 좀 다르죠. 그 와중에서 계속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2010년대 지난 한 10년, 12년 정도를 보더라도 미국은 이 사이클 소순환을 굳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소순환 고점에 왔다. 미국 주식 팔자. 소순환 저점에 왔다. 미국 주식 사자. 이거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 주식은 소순환 고점이다. 팔자. 소순환 저점이다. 사자. 이게 먹힌다라는 이야기죠. 근본적으로 한국하고 미국은 기업들이 다릅니다. 주식이라고 똑같은 주식이 아니고 우리가 코인도 마찬가지죠. 코인 시장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있고 알트코인이라는 것들도 있고 이게 가격 움직임이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좀 차이가 심해요. 가령 2010년 이후로 보더라도 경기 선행지수를 잘 보시면 2011년에 고점을 치고 쭉 내려옵니다. 2013년까지 내려오는데 주가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코스피도 2011년 여름까지 올라가다가 그때
그때 2,300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1,600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었죠. 그 다음에 2013년에 저점을 찍고 2015년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집니다. 2016년에 저점을 찍고 2017년 말까지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쭉 올라가는 걸 차트에서 보실 수 있죠. 그때 코스피가 2,600까지 올라가요. 뭐 1,800, 1,900 하던 게 2,600까지 쭉 올라갔다가 반도체 경기가 뭐 사상 최고의 호황이고 이 IT나 반도체 주식들이 끌고 가면서 이제 2,600까지 올라갔다가 아시다시피 그 2018년, 19년에 또다시 2,000선 밑으로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소순환이 2017년, 2018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한국의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OECD 국가들, 지금 30몇 개 국가들이죠. 이 나라들의 경기가 한국의 코스피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타당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OECD 국가의 경기 전반이 한국의 코스피를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2010년 이후로는 거의 똑같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팬데믹 때문에 이제 경기가 급냉했다가 급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작년 여름쯤부터 해서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다 똑같은 주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대형 우량주,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왔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를 써보더라도 확실히 조금 비싸다, 조금 싸다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예상하지 않으면 이 주가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우량주 같은 게 있고 뭐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기대는 많이 합니다만 그 기대가 현실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가는 그런 주식도 있고 이런 주식도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주가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미국과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식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요즘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 신조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껄무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그때 할 걸, 그때 말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앵무새처럼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할 걸, 할 걸, 그때 할 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든 안 했든 지나고 나서 계속 이제 후회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뭐 인터넷 신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내가 투자를 하지 말 걸, 뭐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그게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아니면 코인이든 이런 전 영역이 걸쳐가지고 뭐 후회하는 그런 그 분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쭉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투자에서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후회를 하기보다는 그때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그때 마치 바둑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둑도 저는 잘 못 두긴 합니다만 바둑 두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한 바둑 대국을 복기를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실력이 확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 수를 두지 말 걸이 아니고 그때 무슨 수를 두는 게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오류 수정 같은 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이제 바둑 기술이 훨씬 더 이제 커져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나았겠구나라는 대안을 찾아가는 게 복기라는 걸 겁니다. 근데 그때 할 걸 말 걸로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근데 나쁜 건 뭐냐면 껄에서 끝나버리는 게 나쁜 것이죠. 껄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았겠는가?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지표를 갖고 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게 마치 복기인 것이죠. 그래서 바둑의 복기랑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공부를 해서 더 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투자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 할 걸
껄무새 정신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무엇인가 내가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서 투자는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껄무새가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주식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주식이라고 똑같이 적용할 게 아니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해서 다르게 봐야 됩니다. 사실 뭐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이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으면 주가 조정 국면에서는 늘 매수 기회인 거는 맞아요. 늘 매수 기회인 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뭐 유튜브에 대부분의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맨날 매수, 맨날 매수. 올라갈 때는 그 달리는 말에 갈아타라라고 매수하라고 하고 떨어질 때는 저점 매수라고 하고 그게 많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게 이제 시장이 비정적이다. 시장이 정상적이 되면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우크라이나 전쟁 비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가시고 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면서 다시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맨날 매수입니다. 사실 이 의견은 상당히 좀 맞는 의견이긴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오래된 주식의 역사라고 하는 게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부터 따지더라도 이게 1602년 뭐 이때 시점이거든요. 거래소가 만들어진 게 암스테르담 거래소가 1608년인가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죠,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그 400년 이상 역사에서 특히 미국 주식시장부터는 1800년대 초반부터는 근거 없는 낙관론자들이 이겨온 거는 분명합니다. 그냥 근거가 너무나 좋고 많이 배우신 분들의 비관론보다는 근거 없지만 그냥 사면 돼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해온 게 주식시장의 역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의 미국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 그거는 너무나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이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이. 근데 이제 이런 맨날 매수, 미국 주식은 그냥 맨날 매수하면 된다라는 것에서도 예외는 있죠.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거면 지금 사면 안 됩니다. 경기 침체로 가는 거면 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물론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불과 2개월 만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번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걸까? 그 판단을 제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기 침체로 가는 거냐를 1번으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물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이게 소득은 요만큼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GDP나 이런 경제 성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거 전부 다 물량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성장했다고 이야기 안 하고 10개 사던 걸 9개밖에 못 사는 거죠,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서. 이거는 경제가 성장이 감소한 겁니다. 경제가 둔화된 거예요. 성장을 더 하는 게 아니고. 이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흔히 말하는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원래 10개였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9개밖에 못 산다. 이거는 그러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나빠지겠다. 이게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금리까지 마구 올려버리면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가 떨어진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데 금리까지 올리면서 그럼 경기 침체가 멀지 않은 거 아닌가? 이거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봅니다. 오히려 미국이 장기 호황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 미국이 소련과의 체제 경쟁을 하던 1980년대 초중반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경제가 너무 많이 따라와서 일본 경제를 추월하기 위한 90년대 경제 성장 이때 보면 다 이제 장기 호황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지금도 중국과의 경쟁을 하면서 미국은 지금 이제 장기 호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 호황이 이제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리를 너무 낮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급작스럽게 경기가 침체 국면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상을 좀 서두르고 크게 좀 많이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 호황의 초석을 다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국면에서 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 분명한데 이게 다시 이제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득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 보시면 분명하죠.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지금 한 시간당 임금이 연간으로 5%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물가가 뭐 7%, 7.5%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요건 아마 뭐 몇 달을 지나고 나면 한 3, 4%대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물가가 한 3, 4% 떨어지고 저소득층의 시간당 임금이 5%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경기 침체를 걱정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미 연준은 장기 호황을 위한 여건은 다 마련됐다. 거기다가 뭐 인프라 투자법 이런 걸 만들어서 작년에 공화당 민주당이 거의 100% 합의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돈을 1조 달러 쓰겠다라고 하는 인프라법인데 요거는 뭐 도로 항만만 까는 게 아니에요. 뭐 자동차 배터리 공장, 뭐 반도체 공장 만드는데도 연방정부가 세제 지원을 하는 것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이제 미국의 공장도 많이 만들고 그걸 위한 재원까지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죠. 거기다가 물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임금이 올라가면서 뭐 저소득층의 삶도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물가보다 임금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물가도 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금리 좀 올려서 장기 호황으로 갈 때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미국의 장기 호황 가고 있다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는 일종의 컨센서스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근데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산 가격이 마구 올라가서 버블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버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많이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시장 초반에, 그러니까 장기 호황 초반에 금리 올려서 버블부터 일단 막아놓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보인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질문, 미국 주식과 관련된 1번 질문,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번 질문, 이게 얼마나 조정을 받아야지 될까?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만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요. 그러면 기술주도 너무 비싸고 이게 조정을 꽤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은 이번 조정 받을 때도 다우존스에 비해서 2배 이상 조정받았거든요.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9% 떨어질 때 나스닥은 뭐 20%씩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2020년대 닷컴 버블 붕괴 때 보면 다우존스는 거의 10%밖에 안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40%씩 떨어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장기 호황 초반에 버블 움직임부터 막으려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조정 국면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다우존스 지수 기준으로는 10 내지 15% 정도 조정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한 10 내지 15% 정도 조정인데 나스닥은 그거보다 이제 2배 정도씩 조정을 더 보이는 그 정도 조정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미국처럼 서비스업이나 소비자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것들만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게 중심은 아니죠. 제조업체들입니다. 제조업체들이다 보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고 좋아지고 함에 따라서 수요가 확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해요. 미국 주식, 미국 기업들은 경기에 따라서 소순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잘 안 그럽니다. 근데 자동차는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사람들이 경기 조금 둔화돼도 좀 이따가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좀 올라가도 구매를 늦춰버리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전기차는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조업은 경기 좀 둔화되고 금리 좀 올라가고 하면은 할부로 뭐 냉장고, 텔레비전, 자동차 사려고 했다가 그걸 좀 늦추거나 이런 식의 소비자가 경기 이 소순환 국면에 따라서 소비 행동을 조금씩 바꿔버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 끝단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는 경기를 좀 심하게 느끼죠. 매출액이나 순이익 변동이 좀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좀 금리 인상 때문에 소비를 늦추려고 한다 이러면 이 제조업체 쪽에서 판매 현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프로모션이 들어가는 거죠. 이 재고가 막 쌓이니까 당장 생산을 줄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조금만 줄어도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강력한 판매 촉진책, 프로모션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만 그걸 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냥 프로모션 걸어버리는. 그래서 생산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판매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되는데 이익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게 이런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우리만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자동차만 하더라도 북미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한 군데가 이제 판매 촉진 걸어버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쪽으로 가죠. 비슷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쪽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토요타, 혼다도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것이죠. 거기도 이제 판매 촉진 확 걸어버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쨌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없을 때에 비해서 많이 사러 오기는 해요. 다들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코스피를 보면 매출이 그렇게 확확 꺾이는 것보다 근데 순이익은 확확 꺾여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은 순이익이 그렇게 확확 꺾여버리지는 않아요. 경기 소순환 국면에서 아주 완만하게 줄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럼 한국 주식은 이 소순환 국면에서 이게 소순환 국면이 다시 돌아가는 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이제 턴을 하면 그러면 한국 주식도 또 코스피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과거 10년 이상을 그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다르지 않겠죠.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가 돌라 그러면 근데 이번에 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뭐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다시 정상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소비 활동이 증가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물건은 팬데믹과 무관하게 좀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도 서비스업은 뭐 항공 수요,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제조업 물건이 많이 쓰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을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찰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경기죠. 또 하나의 그림은 중국의 경기인데 중국이 물가 문제 때문에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경기를 확 꺾어버렸습니다. 중국의 경기 동인지수 보면 작년 5월 달 이후로 확 꺾여 내려와요. 이게 전 세계적인 특히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끌고 내려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인데 그렇게 경기를 둔화시켜도 물가가 안 내려옵니다. 중국이 헝다그룹을 부도 처리하면서까지 부동산 개발도 막아놓고 자원을 덜 쓰겠다라는 거죠. 뭐 석탄, 철강석 이런 것들은 중국이 전 세계 소비의 50% 이상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중국이 이런 자원에 대한 소비를 줄여놔도 어떻습니까? 요즘 WTI를 포함한 글로벌 자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중국 수요가 없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이것도 이제 공급망 요인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경기를 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장률이 너무 떨어져서 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경기 꺾어놨으면 글로벌 자원 가격이 떨어졌을 건데 그러면 이제 물가 걱정 안 하고 경기 부양해도 되는데 지금은 경기 부양하려니까 물가 걱정이 너무 커요.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하지 않겠나라는 기대, 저도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늘 갖고 있는데, 야, 이거 중국이 경기 부양할까? 이런 상황에서 물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중국 경기 부양 이거 올해 중에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제 3기 연임이 올해 가을이면 확정돼서 시작이 될 건데, 그 전에 경기 부양을 할까? 아니면, 어쨌든 그러면 이제 다시 중국이 그 정치 권력의 연장이냐 아니면 이양이냐 이걸 놓고 다소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력한 정치 권력인데, 굳이 물가 부담을 갖고 경기 부양을 하겠나 이런 의심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볼 때는 이 소순환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걸 볼 때는 이제 중국이 과연 부양책을 쓸 것인가,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다 같이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 이거는 버블로 가는 거죠. 그 근거 없이 가격이 올라간 버블이 되는 것이고, 근데 합리적인 기대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 기대라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이면 중국 내에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